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강좌는 화성학총서 온라인 강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화성학총서 사업은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화성 지역의 무형문화재나 문화유산들을 바탕으로 한 학술대회와 온라인이 아니죠. 원래 오프라인 강좌로 했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책자를 이렇게 발간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모두 다 알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관련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쭉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화성시에 화성시뿐만 아니죠. 모든 지자체에서 많은 연구 용역들이 발주가 되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특별히 관심 있거나 일에 필요하신 분 아니면 그 연구 성과들을 잘 이렇게 체감을 하시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성학총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일전에 화성과 인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수행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화성 지역에 연구했던 성과들이나 화성 지역의 문화재 현황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화성 지역의 무형유산,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이 강좌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이경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저희가 화성 지역의 문화유산 이렇게 무형문화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 시청자로 봤을 때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문화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서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성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화성 지역에 간단하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기관이고 저는 거기서 학술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성 지역에 할 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성이 이제 넓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고 사람들이 살아온 곳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예. 자연적이다, 문화적이다. 문화적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니까 예.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살아왔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게 다 문화인 거죠. 그럼 여기 화성 지역에도 어쨌든 사람이 살았으니까 문화가 그렇죠. 있을 텐데 아니, 많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화성 지역이 워낙 넓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요즘에 또 인구가 새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렇죠. 화성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제가 같이 들어보면서 제가 대표로 1번 학생으로 학생들이 궁금할 법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문화재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적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좀 가치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되는 우리 사람들의 이제 문화 활동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들 이걸 이제 우리가 문화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문화재 보호령이라는 게 이제 있었고 일제가 한 건가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저 보시는 것처럼 1962년에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 문화재, 말 그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한 것들이 이제 유형 문화재고요. 무형 문화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무형 문화재가 되고요. 기념물은 이제 뭔가 기념할 만한 것들, 역사적인 이제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이제 기념해야겠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속 자료라 그래서 우리 이제 삶과 관계된 의식주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의식주예요. 예. 우리가 이제 입고 먹고 자고 이것만 사실 해결이 되면 뭐 인간 사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동물처럼 예. 그냥 막 먹고 막 이러는 건 아니니까. 예. 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이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요새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위를 나타나기도 하고, 예. 이제 뭐 비싼 옷이나 멋있는 옷이나 우리가 패션 쇼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화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민속 자료가 될 거고.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문화재는 문화적 재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더 좀 포괄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문화유산은 이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저희가 폭넓게 근데 지칭하는 이제 단어군요.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문화유산 지정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문화유산이란 헤리티지란 말을 많이 쓰니까 유산이란 말을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남겨진 것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막 재산적 가치라든지 예. 뭔가 가치에 좀 중점을 뒀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흔적들 이런 것들에 더 이제 관심 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이제 문화유산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뭐 저희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 아이고, 나왔다. 네네.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곳곳에 그렇죠. 있는 것들이 다 훨씬 더 문화유산일 수 있다. 포괄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옆에 이제 사진 보이는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입니다. 그 숭례문이라고 부르죠. 예. 네, 저게 뭐 저거는 이제 무형 문화재가 되고요. 아, 유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죠. 네. 그러니까 동대문은 보물 1호고요. 예. 남대문은 국보 1호예요. 그게 가치가 왜 차이 나는지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네. 설명하기 복잡하시겠지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남대문이 1년 전에 만들었고요. 물론 예. 이제 시기적인 문제뿐만은 아니고 두 그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걸 따졌을 때 예. 좀 더 기본이 되는 것이 남대문이다. 아. 그래서 이제 국보를 이제 남대문으로 정하고 보물은 이제 동대문으로 만든 거죠.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남대문이 좀 더 크구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적인 걸 따지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우리가 가치에다 비중을 둬서 문화재라고 불렀다가 예. 지금은 이제 폭넓게 그냥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간단하게 이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기념물, 민속자료 살펴보면 예. 무형문화재는 이제 지금 봤던 뭐 남대문, 동대문 유형 문화재.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긴장하셨나 봐요. 건축물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책, 서적, 고문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형이잖아요. 예. 만져볼 수 있고 뭐 실제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뭐 조각, 공예품 이런 것들이고요. 예. 근데 그들 가운데서 역사라든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인데 무형문화재는 뭐 우리가 뭐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연극은 할 때마다 배우라든지 뭐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딱 고정화된 게 아니니까. 뭔가 이제, 음악도 그렇고 우리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 예. 아니면 춤, 뭐 처용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바뀌어요. 계속 변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기술들 그런 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문화적 소산들 가운데 뭐 역사적, 뭐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을 이제 무형문화재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보면은 뭐 이게 도대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게 그렇죠. 각자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역사라든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라든지 모두가 다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희 화성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이제 화성 지역의 문화재가 좀 더 가치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화성 사람들한테 그렇죠. 좀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성 지역의 문화재, 화성 지역의 문화유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문화유산이 이제 뭐 국보나 보물이 되는 거고, 예. 그럼 지역에 이제 문화재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기념물은 우리가 명승지들 있죠. 명승지라고 하는 곳 관광 많이 가시는데, 예. 아니면 이제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오래된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뭐 패총, 뭐 조개 껍데기가 이제 발견됐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 고분들
무덤들,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성지, 뭐 아니면 터, 절터, 뭐 궁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들 중에서 역시 이제 또 모두가 많이 역사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들이 이제 기념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국가적인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굴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동물들, 희귀 동물들 있잖아요. 예. 천연기념물 지정한다 그랬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식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업,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농업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농사를 져왔으니까 이제 농업하고 관계된 것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뭐 산업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바뀌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이라든지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제 국가적인 제사, 뭐 종묘 이런 데 지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연중에 이제 우리 세시풍속하고 관계가 있는 풍속, 습관, 그리고 이제 그에 사용되는 옷이라든지 뭐 기구라든지 이런 이제 도구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민속문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예. 아, 저희도 항상 생각해 보는 건데, 네. 그 민속문화재 관련돼서 화성시가 네.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그 일 많아지는 사람한테는 저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바다도 있고 네, 네, 농사도 막 오랫동안 그렇죠. 지으셨고 네, 네. 또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땅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 것 나오죠. 같아요. 네. 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진짜 개발을 하니까 뭐 유물이 발견되는 방식이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보겠지만 저기 이제 뭐 공룡활 화석, 예. 그것도 이제 시화호 만들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땅이 되면서 공룡알들이 막 등장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공룡알은 이제 뭐 그 다른 것이고, 민속문화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와 관계가 있거나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저희 그래서 어구 뭐 이런 거 뭐 자료 그렇죠. 같은 게 그런 있어요. 게 다 민속문화재가 돼요. 어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지정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이제 뭐 화성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좀 이제 범위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문화재는 국가 지정은 아니고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하거나 도에서 지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도 정도에서 지정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정문화재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이제 화성시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들은 비지정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사진은 그 남양 향교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향토 사적 1호를 지금 지적이 돼 있죠. 화성에서. 요거는 이제 화성 지역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화성 지역에 뭔가 이렇게 좀 보존해야 될 것이 많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동안 관리받지 못했는데 보존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 저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화성문화원에서 문화원에 적어주시죠. 가서 이제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치를 이제 찾아내고 해서 지정 신청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건 좀 더 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뭐 화성은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뭐 경기도 문화재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 더 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제 국보나 뭐 보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정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유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화성에서 그 문화재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그게 홍법사라는 곳에 묘법 연화경이 그동안 이렇게 보관하시던 거를 이제 평가를 받아봤더니 경기도 문화재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뭐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시다 보시면서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락 안에 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뭐 고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쿵쿵쿵 쳐보시면 집 정리하시다 보면 이제 막 나오고, 실제로 막 책이 쏟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엿장수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엿장수들이 지역을 돌면서 다니면서
애들한테 예. 여쭐 테니까 집에 옛날 책 없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엿장서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문화재를 그렇죠. 실제로. 희귀본 막 이런 것들 지역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벽장에서 이렇게 뭐 훈민정음회 매번 꺼내 와가지고 팔고. 근데 이제 가치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셔야 되는 것들이.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있다 싶으면 뭐 예. 문화원에다 연락을 하시면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가서 보고. 문화원에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막 일필휘주로 멋진 글씨가 써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럼 낙서 같이 돼 있는데 엄청 사람들이 아 이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꼭.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게 잘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오래될수록 유리하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역사적 가치가 되는 거니까. 예. 물론 이제 뭐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에 누가 낙서한 거 있으면 엄청난 신라 가치가 시대 있는 거죠. 신라 시대에 그린 낙서가 지금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그냥 내용은 상관없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재질이라든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뭐 아니면 이제 글씨체라든지 뭐 내용을 떠나서요.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 문화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가 지금 국보가 하나 있어요. 국보가 있습니까? 네, 용주사 동종이 바로 국보입니다. 그렇군요. 보물이 5가지, 사적이 4가지, 천연기념물이 3가지, 그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가 2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예요. 네.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용주사하고도 관계가 많고요. 용주사랑 이제 윤건릉을 좀 패키지로 이제 네네. 많이들 산책도 가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성시의 그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는 주로 이제 윤건릉하고 이제 이 용주사에 이제 윤건릉하고 용주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 이제 용주사 동종은 그 지금 국보 120호거든요. 저 가로치고 숫자가 이제 그 호수예요. 고려 초에 이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와, 그런데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막 이렇게 양식 같은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용주사 동종이 고려 초에 제작된 건지를 만약에 저희가 연대를 추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질이 있을 것이고 당시에 이제 구하기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한 500년 후에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파본다 그러면 아 지금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많이 썼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비닐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주로 쓰는 게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처럼 재질 아니면 문양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옷도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양도 유행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용주사가 지어진 게 신라 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라 후반에 지어졌는데 지어진 곳인데 그 동종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동종이 신라 때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려를 해보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역사책 이런 걸 또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언제 뭐 상량식을 했다든지 주로 이제 그 절 예전에는 옛날 건물들은 이 석가래 위에 보면 그 뭐예요 상량문이 상량문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놔요. 언제 뭐 새로 지었다, 언제 새로 개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짜 찾아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사인하는 것들처럼 우리 날짜 뭐 이런 거 사인 다 하잖아요. 예전에도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주사는 옆에 있는 윤건릉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원래 이제 신라 때 만들어진 절인데 오랫동안 이제 좀 그 버려져 있다가 그 정조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건릉 조성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절을 이제 그 사도세자를 모시는 절로 이제 왕실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개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주사하고 윤건릉이랑 서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효사찰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효와 관계된. 그 사실은 이제 불교는 스님들이 출가하시잖아요. 부모님 버리고. 그래서 이게 효하고 상관이 없는 쪽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인연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속세 인연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흥미로운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통 이제 사찰들을 할 때
효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긴 불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호국 불교는 돼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효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용주사는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용주사에서 뭐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두부도 만든, 뭐 요새는 이제 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두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용주라는 게 이제 용과 구슬이거든요. 구슬자. 그래서 이제 정조가 이제 이 대웅고전을 지을 때 개축하기 전날 밤에 꿈을 꿔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쫙 올라가는 그래서 용주가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용주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좀 약간 전형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이름이 딱 용주.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물은 이제 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 불교 보물이 많아요. 그래서 복림사라든지 용주사도 대웅보존도 역시 이제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은 우리가 역사적 흔적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윤건능이 있고요. 206호입니다. 그리고 당성. 당성은 이제 우리가 신라가 그 중국으로 가는 길, 백길이 이제 여기 이제 당성으로. 그래서 당나라 할 때 당자에다가 우리가 캐슬 할 때 성 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길에 있던 성. 이게 이제 지금 다 이제 발굴이 지금 계속 다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거기 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신면을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성과 실크로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경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의 그 NHK에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다큐 대작 막 50부작 이런 걸 한 두 번을 만든 적이 있어요. 50부로 2편을 만들었어요. 거의 드라마처럼. 50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갑자기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NHK에서 왜 두 번이나 그런 이제 막 그 실크로드를 만들었는가? 자기네까지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실크로드가 일본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예전에 일본 여행 갈 수 있었을 때 가봤을 때 그 당자 들어가는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주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이제 그런가 하면 경주의 뭐 석굴암이라든지 경주의 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의 하이라이트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이렇게 그 부처님을 모시는 게 이제 그 페샤와르 지역에서 이제 지금 파키스탄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갖고 쭉 들어와요. 그러다가 석굴암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불파고 모신 부처상이거든요. 일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루트가 바로 이 당성. 그렇죠.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바닷길 루트가. 그러니까 바닷길이 있고 육로가 이렇게 있어요. 저 함경도로 들어오는. 그 두 가지 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저게. 그렇군요. 당성이 지금 정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정비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방문자 센터도 있고 산책하시기도 보실 좋고. 수도 있어요. 공원처럼 살짝 보시기 좋으니까 한번 당성도 궁평항 오시기 전에 서신면에서 당성도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암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3.1운동, 순국유적. 그래서 저기 이제 사진에 이제 올려놓은 곳이 3.1운동 순국 기념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뭐 사적이 되는 거죠. 역사적, 우리 3.1운동과 관계 있는, 역사와 관계 있는. 그다음에 이제 마을이 고분군, 이건 이제 고분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무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능하면 이거 왕과 왕비만 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왕자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능이 되질 않아요. 그냥 묘예요. 그래서 이제 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왕과 왕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이라는 게 있죠. 총. 그래서 뭐 금관총이라든지 뭐 천마총. 총은 왕능인 것 같아요. 유물이.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은 이게 귀족 같은데 역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묘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광해군 묘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묘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무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뭐
아주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왠지 이게 같이 성이 뭐 예를 들면 성도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 건축물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남대문은 국보고 네네. 예를 들면 당성은 사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적과 국보 보물간에 이제 무슨 우열이 있나? 뭐 이런 우열은 느낌으로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열은 없고요.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에 이제 따라서 근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유형 문화재들은 건축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 문화재에 포함되는 거고요. 예. 사적은 이제 그 역사적 사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는 그렇게 뭐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다 인간이 만들고 이렇게 한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거는 이제 다 문화유산 이렇게 예.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보나 문화재가 이제 맹점이 그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게 넓게 포괄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유네스코는 그냥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유네스코도 세계유산 그러면 주로 이제 유형유산들이고요. 예. 무형유산 따로 이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예.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군요. 네. 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인데요. 우리 천연기념물은 이제 고정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룡알 화석 산지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룡알이 나온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저도 좀 자주 갑니다. 네, 그 시와오 그 바닷속을 이렇게 바닷물을 빼버렸더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에 공룡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이제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곡리에 있는 이제 물풀의 나무, 그다음에 이제 육릉에 있는 계자비 나무 이런 식으로 나무들도 천연기념물이 되는 거죠. 그 나무는 이제 수령이 오래되고 그런 그렇죠, 천연기념물이 되는 오래되면 거군요. 이제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뭐 화성지 뭐가 많네요.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민속문화재로는 이제 정수영 고택, 예. 오래된 집들, 이게 이제 가옥들, 이걸 이제 민속문화. 가옥은 건축물인데 예. 의식주에 속하잖아요. 예. 주에 속하니까 거주하는 공간. 그래서 이제 민속문화재에 속합니다. 제가 그 공룡알 화석 산지 그 끝나기 전에 네. 그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가끔 이제 가을에 이제 그 갈대가 참 좋고요. 저기 좋아요. 좋고 네네. 그리고 갈대가 거의 저갈 때도 한번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오후에 이제 노을이 확 지려고 할 때 그 하늘이 야. 되게 미묘한 색깔이어서 진짜 이게 화성이 맨날 저희가 어디서 소개할 때 저는 밖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구 위의 화성에서 왔다 이러면서 하는데 우주의 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묘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예쁘니까. 거기다가 중생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시간도 막 650만 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6,500만 년이네. 예, 신기한 공간입니다. 굉장히. 공룡알도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요새는 또 표말도 다 붙여놔서 네네.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꼭 가보셨으면 하는. 여기서만 발견된 그 공룡도 있어요. 그래서 코리오케라톱스 그렇죠. 화성 엔시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열심히 외웠어요. 어려워갖고 뭐 이렇게 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명이 좀 그렇죠. 예. 라틴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기도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소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화성시 문화재 특징 살펴보면요. 예. 이제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문화재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유형 문화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주사라든지 윤건능에 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성 지역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살아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통사의 흔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냥 아까 이제 무형 문화재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유형 문화재에 비해서 뭐 발굴이 좀 뭐랄까요 거의 안 돼 있는 거기다 문화재 지정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옆에 사진을 올려놓은 게 예. 저게 이제 경기도 그 무형문화재 축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축제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들 다 모여서 예. 뭐 축제를 이제 하는 건데 예. 아쉽게도 화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화성에 뭐 없지 않느냐 했을 때 화성에 뭐가 있긴 많이 있는데 또 무형문화재 부분에서는 그 말이 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근데 되버렸네요. 이제 제가 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작년 12월까지 이제 화성 지역 무형문화재들 다 조사를 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다만 그렇군요.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도 안 돼 있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존도 안 되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근데 점점 이제 사회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좀 빨리 지정도 하고 보존이라든지 유지를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진짜 내용은 이 뒤부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0월 30일 날 무형문화재 관련한 그 학술대회를 화성학 총서라는 이름으로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실 테니까 한번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를 좀 분류를 해보면요. 지금 예. 이제 문화재청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 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공연, 예술.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이제 저희 봉담 역말농악 모습이거든요. 아, 지금 공연하시는 네, 저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연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형들이 그렇죠.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들이고 할 맨날 때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요. 예.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거나 옷의 재질도 많이 바뀐 것 옷도 같아요.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무형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만드는 기술, 예. 공예품이라든지 뭐 미술 만드는 기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술품 이게 아니고 그리는 기술. 예.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이라든지 농경 어로에 관한 전통 지식. 음. 그래서 이제 그물은 이렇게 쳐라. 어. 어로할 때 이런 이제 작사를 쓰는데 작사를 던지는 방법이라든지 그 작살 자체는 이제 무형문화재가 아닌데 예. 그 쓰는 방법,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뭐 가두는 오. 방법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전 전통 및 표현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야기들 구비전승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의식주라든지 이런 생활 관습들.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왕신에게 부엌에다가 밥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관습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 신앙 및 사회적 의식인데 요거는 이제 개인보다는 좀 공동체. 예. 그래서 뭐 당제를 지낸다든지 네, 이런 이제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의식들.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놀이, 뭐 축제, 아니면 이제 우리 무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근데 되게 지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구전 전통이나 아까 말씀하신 어로 기술 같은 게 네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 분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것까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어?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실 수 근데 있겠네요. 사실은 본인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냥 늘 그냥 생활 속에서 늘 해왔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봤을 때는 아 저게 이제 무형유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도 해야 되고 예. 자꾸 이제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화성시 이제 무형문화재인데요. 예. 현재 무형문화재 아까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형문화재는 네. 이제 지정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정문화재 가운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것도 없고 예.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없어요. 과거에 2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의주라고 해서 막걸리인데요. 이렇게 술을 담그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래서 개미가 뜬다. 그래서 부의라 그래요. 그래서 부의주라고 불렀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요새는 막걸리가 엄청 지역 히트 상품들이 되고 있는데 좀 그렇죠. 아깝다는 생각도. 근데 이분이 딴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경기도에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안 되는 거죠.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 복잡하군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팔탄면에서 정해지는 이제 상여 회다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여가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냥 그 네. 병원 지하에서 화장하죠. 화장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살던 곳의 마을의 뒷동산으로 예.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꽃가마 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건데 가면서 그냥 우리가 뭐 메고 가서 그냥 뭐 하관하고 막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예.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도 있는 것이고 망자에 대한 막 느낌도 있잖아요. 예.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가시는 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뭐, 죽으면 과연 윤회 다음 세상이 있을까 모르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 또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 뭐 좀 서럽기도 하고 또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뭐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상여소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소리를 하면 뒤에 가는 이제 사람들이 후렴구 따라하고, 그래서 이게 장례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내리는 것도 힘들고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죠. 뭐 가족 외에는 또 뭐 모이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도 또 지인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아니도 코로나 이전이라도 이제 장례식을 물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점점 간편해지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약간 국적불명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좀 한국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여 회다지 점점 소리 같은 게 간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 소리하고 회다지 소리 두 가지예요. 그 회다지는 이제 그 관을 내리기 전에 땅을 다지는 때 부르는 소리가 이제 회다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였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후계자를 남겨주지 않고 박조원 선생이라고 후계자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군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취소가 됐어요, 이거는. 해제가 된 거죠. 지정문화재 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역에서 좀 잘 지키지 못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또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은 때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들도 좀 없었고.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이제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재현을 해보려고 뭐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팔탄면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근데 상여 소리가 그냥 뭐랄까. 저 얼마 전에 회심곡이란 걸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 되게 좀 뭐랄까 스토리도 되게 있고 뭔가 좀 듣기도 좋더라고요. 상여 회다지 소리도 약간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흥겨운 것도 있고 흥겹게도 하나요? 회다지 소리 같은 거 힘도 내야 되니까 우리가 땅을 다져야 되니까 그때 막 계속 울면서 땅을 다지면 이게 힘 들어가겠어요? 다지는 사람이? 저기 지금 사진도 보시겠지만 저 상여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기도 하고 우리가 꽃장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만은 아니에요. 장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례는 일종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마을 사람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근데 오히려 요새는 이제 장례 문화가 너무 이렇게 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저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죠. 그래서 그 꽃상여 하고 메고 나가고 하면 재밌죠.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화성시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발굴은 뭐 됐으니까요. 좀 보존하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뽑아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담 영말 농악이 이제 지금 평택 농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평택 농악이 지금 경기도 문화재 지정돼 있고요. 근데 뭐 전해지는 말로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평택 농악이 봉담에 와서 배워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 농악이 약간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맞습니다. 네네. 같은데. 국가지정 문화재 맞습니다. 네. 혹시 평택 분들이 혹시 들으실까봐. 아니요, 그게 이제 제가 녹취 파일이 하나 있긴 한데. 그 평택 그 농악 그 관련자가 봉담 영말 농악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신 게 있나요? 한 말 녹취 파일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봉담읍의 영말 농악이 굉장히 그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는 말씀. 근데 이제 영말 농악이 좀 버려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뭐 이 지역에서 경기도의 남부 지역에서는 뭐 가장 최강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상도 많이 받고 하다가 1990년대 그 화성에서도 사실은 영말농악 영말이라고 하는 영말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정을 했거든요. 문화재 그 마을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지금 봉담읍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게 싹 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영말농악이 이제 그냥 자기네끼리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뭐 거기는 후속 세대도 뭐 굉장히
전부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 한예종이라든지 뭐 이런 국악과 가가지고 다 전공하고 이어받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이라는 게 무슨 전철역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말 우리가 역곡이라든지 뭐 예. 역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라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역세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이 중요했군요. 여기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거기가 이제 비즈니스 공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 예. 상업이 발달하면 이제 이런 그 예술이라든지 이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시장 개설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풍물패들이라든지 광대패를 부르죠. 시장 상인들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미끼 상품이에요. 이거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못 하니까 요번 시장에 광대패 불렀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모이죠.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이제 고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악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도에서 이게 남쪽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안성인데 예. 안성에 쫙 모여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안성에 이제 뭐 광대패 유명하잖아요. 예. 남사당, 안성난.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남사당이. 네. 그래서 저는 봉담에 역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옛날에 있던 역을 좀 그렇죠.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 현대 역도 옛날에 여기 있었으니 지금도 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뭔가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생이라고 팔탄면에서 전해지는 예. 농협입니다, 농협. 그 농사 지을 때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앉아서 땀만 흘리면서 농사 지으면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고 이제 풍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농악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요새 이거는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노동요라는 말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노동요 쳐보면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래 막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막 빨리 돌려도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요라는 개념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농요랑 이어지는 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일을 할 때 음악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저거예요. 뭐 예전에는 이제 밭에서 일하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음악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옹기 만드는 기술, 옹기장이죠. 네,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음도 당제, 이거는 이제 당제인데 우음도는 지금 이제 매년 당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 불러서 당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평항 풍어제, 저 이제 그림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궁평항 풍어제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이제 부타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그 장면인데 궁평항 풍어제는 화성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전체 를 다 하는 붓 전체 붓거리를 전체를 다 하는 유일한 그 행사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유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향교라든지 사당 이런 데서 하는 이제 뭐 석전대제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겨울에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놀이 가운데는 기한말 줄달리기 정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강좌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왕제호상놀이는 이제 요거는 사람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호상이니까 우리가 호상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고 복을 누리다가 이제 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살다 가셨으니까 하면서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제호상 놀이 이제 괴량리에서 하는 건데 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의례들 당제라든지 산신제, 뭐 선왕제. 산신제는 이제 산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 당제는 이제 우리가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곳이고요. 선왕제는 이제 주로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선왕. 우리가 선왕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승제는 말 그대로 장승을 세우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장승이 두 가지거든요. 돌장승이 있고 목장승이 있는데 돌장승은 이제 우리 제주도 가시면 도라루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돌장승. 그게 장승이군요. 장승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대개는 1년이나 2년 정도에 나무를 깎아서 새로 세우거든요. 새로 세울 때마다 이제 지내는 게 장승제. 그다음에 이제 정제는 이제 우물제사. 지금 보니까 이게 저도 좀 여기 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한 번쯤 이렇게 가서 보실 수 있고 참여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통 공연, 이제 봉담 역말농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깃발이 있어요. 그 1909년에 이제 뭐
했다라고. 1909년이요. 예, 그 깃발이 있고, 예. 물론 이제 이 그 농악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조 때가 되면 예. 그 수전을 하죠. 밭농사를 아니 논농사를 짓게 되죠. 예, 물을 이렇게 가둬. 네, 예. 그 전까지는 밭농사였거든요. 그 벼를 이제 밭에다 뿌려서 예, 밭벼라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영조가 이제 영조 때 비로소 이제 수전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단위 수확량이.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든 게 김을 매는 거예요. 그 잡초를 뽑는 게 이제 김매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매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을 보통 한 3번 정도 매거든요. 아, 잡초가 그렇게 네. 하긴 지금보다 모든 좀 더 뭐랄까 자연적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더 지금도 우리 많았겠죠.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를 키운다든지 뭐 예. 이런 걸 하는 거죠. 오리 농법 이런 게 우렁이 농법 이런 게 예. 잡초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김을 매는데 혼자 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김을 맬 때 그러면 함께 하자. 오늘은 우리 논, 내일은 니네 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두레라는 게 만들어지죠. 두레요. 네. 예. 그러니까 아, 두레- 이런 건 많이 학교에서 배우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실 예, 수도 근데 있어요. 뭔지는 가물가물한 거. 원래 두레는 예. 그 노동 조직이에요. 예.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집에서 이제 그 뭐 김매기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1차 김매기를 이제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디에 모여요, 사람들이 다. 예. 근데 그냥 뭐 갑시다 이제 일하러 갑시다 뭐 나타나 들고 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의 깃발을 이제 세우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농악을 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홀려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막 이제 일을 할 때도 힘드니까 막 옆에서 이제 깽거리도 쳐주고. 그러니까 음악은 원래는 부수적이었던 거죠. 예. 주가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예. 특히 이제 농업 기술들이 발달하잖아요.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해방 이후 뭐 이렇게 이제 뭐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뭐 두레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뭐 그렇죠. 기계로도 이제 하고 이제 바뀌어가니까. 요새는 또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하시는 거예요. 다 기계들이 하죠. 뭐 예. 굳이 사람들이 그걸 허리 아프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레패는 없어지고 예. 남은 거는 농악을 치던 사람이 남았잖아. 아. 그래서 지금 농악패를 두레패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게 농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농악이라고도 부르고 뭐 두레라고도 부르고 이제 이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저기 봉담 영말농악도 뭐 깃발은 이제 그렇게 있지만 예. 아마 그 훨씬 오래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 그 화성 지역에 이제 두레에 관한 기록들이 좀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예. 거기 살펴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봉담 영말 이게 두레패들, 그러니까 농악패들은 예. 자기네끼리도 서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누가 더 잘 치는가.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종합 격투기 하면 예. 싸움 순위가 랭킹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있는 그렇죠. 것처럼. 랭킹이 있었어요. 와. 당시에 그 봉담 영말농악이 1위였죠. 그러니까 그 랭킹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 집계되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농악 대결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재즈 연주하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막 해요. 거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랭킹이 높은 그 농악대가 지나가면 예. 낮은 농악대는 비켜요. 그래요? 역시 전투의 민족이구나. 괜히 이렇게 경쟁이 강한 게 아니라. 그게 권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야, 배틀을 배틀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배틀해가지고 이긴 쪽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랩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그럼요. 이게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다. 완전 경쟁 엄청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게 봉담 영말농악은 당시에 굉장히 그 랭킹이 높은. 화성에서 거의 랭킹 1위 뭐 그 정도의 상위권, 최상위권에 속했던 그렇군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고, 왜냐면 하면 이제 아까 말한 두레패가 없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농악패도 약화돼 가기 시작해요. 예. 지금도 뭐 지역에 가시면 농악 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예. 아니면 이제 갓 배운 애들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고 대학생 들어와서 좀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농악을 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후속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예. 유자가 이제 전해진다 이런 거니까 남겨진 이런 것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영말농악은 다행히 지금 계속 잘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후속 세대거든요. 예. 전승이 잘 되고 있는가. 예. 이미 전승이 끝난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좀 슬프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역말로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탄면 부장리 농요가 지금 팔탄면이 이제 아주 전통적인 농업 예.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뭐 아파트가 별로 없는. 예. 또 화성은 지금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예. 한쪽엔 막 동탄이면 이쪽은 전부 아파트고 예. 한쪽은 이제 전부 농경지고 저쪽으로 나가면 전부 어촌이고 이렇게 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장리가 이제 예전부터 그 면생이를 비롯한 이제 농요들이 많이 정해지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활발하게 지금 그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음원 예. 확보를 한다든지 보존회가 활동을 열심히 또 하고 계시죠. 보존회가 있어요 또. 예. 거기다가 이제 농요 전수관도 따로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팔탄면에 이제 상여 소리죠. 예. 상여 회다지 소리인데 상여 소리도 지금 회다지 소리는 이제 좀 힘든 것 같고 예. 상여 소리도 지금 복원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 꽃상여를 메고 나가야 그걸 자꾸 시연을 할 텐데 그렇죠. 뭐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 상여 소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데 그 저희가 그 양주에 네. 제가 알기로는 양주에는 이게 보존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예, 네. 양주 그 보존회에 지정된 그 회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이제 직접 그걸 해준대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장례가 이제 그동안 네. 이게 우리가 시연 공연이 아니라 실제 장례가 그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지역의 전통 기술 가운데 대표적인 게 그 이제 배시토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서신면에 가면 예. 거기서 옹기를 만듭니다. 아, 옹기를 만드는데 이게 이거 협찬인가요? 네, 사진을 접찬받았죠. 사진 저작권을 협찬받았네. 네, 이 옹기는 저희가 못 사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몇백만 원씩 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습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네. 저 한 달 쓰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겠네요. 저기 보시면 이제 뭐 1200년 역사. 아, 이게 이제 왕실의 예전에 1200년이요? 네, 왕실에 납품하던 아, 네, 푸레독이라 그래서 좀 푸르스름한 빛이 돌아요. 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예전에 천주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영종조 시대 예. 예, 막 여길 떠돌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면서 독일을 지금 8대인가 9대째 지금 독일을 만들고 서신면에서 네, 8대인가 지금 9대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예. 이 배시토가 옹기장이 지금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 이게 서울시 문화재로 예, 지정이 돼 있고. 그런가 하면 화성에서 뭐 지정이 안 돼 있으니 위치는 지금 화성에 있습니다. 서신면에 있어요. 가시면 찾아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들이 그럼 화성에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충분히 뭐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 그렇겠죠. 과정이. 네네. 아무래도 서울 그래서 다들 좀- 서울을 좋아하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여기- 여기에 계시니까 오, 그래서 이제 뭐 화성과 경기도 쪽으로 문화 지정을 그렇군요. 했으면 좋겠다. 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네네. 그 같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이 1200년 역사라는 거를 네. 아 우리 1200년 됐다 이렇게 네.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예전에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잘 보관을 하고 아 서울시에서 어차피 문화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됐겠네요. 네네네. 서울시 많은데 하나 달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놀이인데요. 전통 예. 놀이는 이제 우리 다음 강좌 줄 달리기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줄 달리기는 이제 매송리 원리가 이제 예전에 좀 크게 했고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정남면 보통리는 2016년에 최근이죠. 예, 예. 중단됐고요. 저 오고 나서 안 내시. 예, 그리고 이제 팔탄면 구장리는 곁줄 달리기인데 예.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보름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나름 이게 좀 해법을 네. 그렇게 생각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안동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안마을이라고 불렀죠. 마을. 예. 기안마을에서는 지금 이제 정월 대보름에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 네. 사실 저도 이렇게 하지만 몇 번 가서 봤는데 정말 거기 굉장히 가서 재밌어요. 만났잖아요. 예, 네. 맞아요. 선생님을 거기서 처음 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왕제호상놀이는 이제 지금 몇 년째 구제역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왕제호상놀이를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게 다 인원이 많이 네.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지금 인원이 없어요. 동네마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다들. 마을에 뭐 어르신들이 안 계시니까
거기다가 뭐 청년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지금 뭐 동원할 수 있는 게 지금 학생들밖에 없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은 또 이제 다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매년 한 달 해놓고 못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복원이 빨리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의식 및 사회적 의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가운데 뭐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우음도 당제하고 궁평항 풍어제 전통적인 것들이요. 두 가지. 두 가지는 직접 이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음도 당제는 보통 이제 그 11월쯤에 하고요. 그 학술대회도 했고 보존회도 있습니다. 학술대회도 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학술적 가치를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왜 뭐 이걸 보존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도 많이 남아 있고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소당도 있고, 뭐 군웅당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시와 아파트 지금 거기 그 송산 신도시가 거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수자원 공사랑 같이 이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음도 당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갈 건데 문제는 지금 우음도에 이제 주민이 없어요. 이것도 참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우음도 당제는 뒤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뭐 그때 그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궁평항 풍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어제 어촌 마을에서 하는 원래 이제 어촌이 신앙이 세요. 믿음이.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농사를 망칠 수는 있지만 이제 생명이 위험하고 그런 근데 일은 바다는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는 맞네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그 믿음이 그럴 굉장히 수가 세요. 그래서 원래 어촌 마을들이 이제 신앙이 세거든요. 그래서 막 배에 막 여자가 타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금기도 지금 많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각 서신면에 그 마을들이 좀 많은데 열 몇 개가 되는데 각각 다 이제 그 풍어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드니까 하나로 다 모았어요. 그게 지금 궁평항 풍어제고요. 보통 한 4월쯤에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참여하실 수 있고 굉장히 궁평항 재밌습니다. 놀러 오시면은 그때 같이 요게 재밌는 이제 거 볼 수 있어요. 그 제일 우리가 사진 가운데 왼쪽 위에 있는 고깔 쓰고 있는 여자분 있죠. 저분이 이제 이 풍어제 보전회 이제 회장이세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1박 2일 동안 합니다. 가시면 뭐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공연도 볼 수 있고. 한번 이해를 잘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셔서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사진 옆에가 이제 우음도 당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신면에 어촌들 모두 참여해서 크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뭐 유교올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교 그래서 1년에 2번 이제 뭐 석전대자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이제 봄 가을에 2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였군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의례인데 당제, 뭐 산신제, 장승제인데 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산신제 사진이에요. 요거 근데 산신제를 예전에는 정해진 때가 다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이 칠보문화축제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칠보문화축제 안에 이 산신제를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제 보존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 거죠? 축제가 좀 무탈하게 즐겁게 잘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산신에게 기도하고 또 칠보산에서 이제 축제를 하니까 칠보 문화 축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취지도 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물제입니다. 이게 우물고사, 뭐 정제 아니면 이제 용신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소하게 마을 단위로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산신제하고 짝이 되는 게 용신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신하고 물의 신을 다스리는 건 용신이잖아요. 용왕.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거 같이 해요.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내려와서 물에게도 우리가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농사 질 때도 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용신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화성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뭐 우물고사라든지 뭐 정제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불러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을 관리하는 걸 누가 하죠? 요새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죠. 국가가 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힘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우물고사라든지 정제를 이제 거의 안 지내요.
물은 이제 용왕에게 제사 지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가가 중요해요, 국가가. 용왕에게 제사 지내봤자 소용이 없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용신제 거의 안 해요. 그 유물고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제 우물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좀 하실 분들 계시면 문화원으로 좀 문의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유산 보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존이 힘들어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는 게 이제 장안리 도당굿 하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당주가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2019년부터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이제 정확한 이제 잘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저도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올해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지금 이제 당에 모셔져 있는 그 신들이거든요. 이런 무신도. 당집이 남아 있어요. 당집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당집만 있어도 요새는 그리고 장안리 도당굿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 만신도 있고 단골무당도 있는 굉장히 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보존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게 1962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유형은 이제 지금까지 보존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8위에서 10위 사이에 속하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물건에다 가치를 입혀야 되는 거죠. 진짜로 예전에는 이제 정신적 문화가 중요하다, 우리 문화를 수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기에 무슨 막 금이 들어가 있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이렇게 막 그 아이돌들이 막 한복 입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방탄소년단에 누가 이제 한복을 입고 무슨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게 뭐냐 막 드라마도 전 세계로 다 나가서 가시 뭐 유명해지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BTS 같은 경우가 그거는 무형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노래니까. 무형유산. 한국의 무형유산입니다. 그게 이제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제가 예전에는 10,000원을 받았으면 똑같은 물건은 이제는 그 가치를 입히면 1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는 그리 가야 돼요. 우리가 물건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을 당해낼 수 없어요.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이 지식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진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그렇군요. 뭐 BTS가 잘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 이런 거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류라는 게 바로 이 무형문화재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지역도 화성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무형문화재들을 자꾸 발굴하고 보존해서 화성 그러면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공룡월 화석지라든지 그거 보러 가야지. 그 축제 보러 가야지. 아까 말한 풍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 다음 좀 더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뱃놀이 축제도 해요. 모르시겠지만 전국항 이런 데서 가서 축제도 같이 하고 그래서 화성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막 그런 즐거운 놀이 그러면 화성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당성이라든지 이런 실크로드 나도 체험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발굴해서 보존하고 자꾸 이제 알리고 상상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하면 할수록 화성시의 문화자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게 영말농악, 면생이,
뭐 베시토가 뭐 기한말 줄달리기 정도. 지금 줄달리기하고 농악은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한국 농악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또 경기도 문화재로도 또 이렇게 또 그 그렇죠. 지역 특성을 잘 네네. 살려서 하면 그게 또 연계 이렇게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농악 자체의 그 프리미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음도 당제라든지 궁평한 풍어제 같은 것들도 뭐 학술대회도 하고 했으니까 예. 조금 이제 보완을 하면 저희도 문화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지정 신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안이 도담구 내년에 네. 코로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꼭 하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세요. 기대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참고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라고는 안 돼요. 돈 또 얼마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세요도 안 되고 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축제 말씀드렸는데 예. 팔탄에서 하는 하는 신명축제는 저거는 전부 전통적인 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뭐 대보름에 하고 뭐 단오 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축제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시연을 하고 한번 이제 다시 재현을 해보는 거죠. 시기를 좀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시는 분들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공연도 있고 뭐 시연 지원도 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의 이미지도 뭐 위상도 많이 제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성을 드러낼 수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진이 저게 이제 우리가 지경다지기, 회다지라고 하는 땅을 다지는 저렇게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게 돌을 그렇죠. 이렇게 돌로 들어 올렸다가 쿵쿵 하는 내리고 거죠. 들어 올렸다가 그 땅을 내리고 다지는 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관을 하고 예. 이제 덮는 거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회다지 예. 뭐 이런 노래, 지경다지기 이런 거니까 저것도 지금 팔단면에서 시연한 건 사진이거든요. 제가 예. 받은 사진인데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시연을 해야 자꾸 이제 우리가 해봐야 우리가 이제 보존하거나 유지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외부에 알리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그래서 예. 좀 학술대회 같은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역말농학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화성학 연구도 좀 해서 예. 뭐 화성학 연구소를 만들던 예. 이런 이제 화성학이라고 하는 그 화성이 가지고 있는 워낙 그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예. 예전에 그 정조학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명무실화 된 것 같던데 예. 너무 이제 그 화성이 정조 뭐 윤건능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화성에 가면 뭔가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다 무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보면 이제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집을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이렇고 저렇고 뭐 자부심이 어쩌고 하는데 근데 모든 게 다 건설이나 뭐 이런 개발로 자부심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얘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집을 줘도 뭐 주변에 산이 있느냐, 뭐 강이 있느냐, 뭐 스타벅스가 뭐 있느냐, 숲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 뭐 시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 활용인데 무형문화재는 이게 스토리 만들기가 좋아요. 이야기. 우리가 뭐 제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로렐라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로렐라이 언덕.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덕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광이라든지 지역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우리가 제가 사진을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게 저게 이제 아까 산신제예요. 칠보산 축제에서 하는 산신제. 보세요. 저게 아이들이며 관광객이 다 모여 있잖아요. 사실 김매기가 뭔지 김매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알아들었는데 근데 김매기라고 하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아예 모르던 사람한테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이제 요새 또 레트로 감성 해가지고 옛날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산신제 지내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희들도 와서 절해라. 그래서 이 축제가 산에 너희들 이제 올라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때 절하고 가면 산신이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도 그러면 재밌네요.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우리가 보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관광객들 다 모아놓고 같이 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저런 식으로도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찾아놨으니까 예.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어떻게 이제 보존을 위한 뭐 이런 프로그램들, 스토리텔링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남양주에 다산신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다산이란 이름이 거기 붙으니까 아,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이 있었구나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왠지 그 신도시가 왠지 뭔가 좀 교육에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런 기분이 네네. 들더라고요. 사실은 다산이야 뭐 저 강진 가서 유배 살면서 훨씬 오래 있었는데 오히려 남양주에서는 네. 별로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무형문화재를 저희가 좀 많이 좀 사랑하고 격을 높이면 이제 그런 브랜딩 효과를 무형문화재 속에서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새 집을 좀 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 좀 뭐 좀 이것도 이제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여러분 청양고추 좋아하시잖아요. 예, 청양고추요. 청양고추는 청양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청송하고 양양에서 영구에서 만든 고추가 청양고추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청양은 그 청양이란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청양이 그 이미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양 가보시면 도둑이네, 도둑. 가보시면 청양 그 시민 여러분 가로등도 고추로 돼 있고. 아, 그렇게. 근데 진짜 개발한 건 청송하고 양양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게 교수님들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소소하게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런 거 많아요. 청송이랑 양양에서 개발했는데 청양군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례로요. 예. 소 시장이 컸던 데가 양평이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양평이거든요. 예, 양평. 근데 우리가 양평이 물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평 해장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고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양평에서 소를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걸 상수원 잽싸게 때문에. 가져간 게 누구요? 어디? 횡성. 횡성에서. 그래서 횡성한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이미지는 그렇게 아까 뭐 로렐라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 뭐 이렇게 뭐 종은 알지. 근데 뭐 우리 뭐 8탄 농요가 이제 로렐라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니, 있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제 만드는 시작이 미약할 뿐이지 그럼요.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BTS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저 그런 아이돌 밴드로 보였거든요. 저는 동감 안 하려고. 근데 지금 엄청 대단해졌지 않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세계 최고죠. 끝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물론 실력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자신감의 근원에는 좀 아니 근거가 있어요. 아까도 뭐 역사적 근거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전수 조사를 해보신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발전도 시켜야 되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풍어제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지금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여러 강의들 중에 저희가 직접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들의 설명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좋죠. 한번 이게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궁평 풍어제도 한번 가보셔서 깃발도 한번 뽑아보시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떻게 항상 마무리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화성시 관련된 무형문화재나 문화재들을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런 것들만 다 한번 살펴보고 체험해봐도 화성시에서 사는 게 지금보다는 더 많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형문화재 특히 이제 문화 정체성 우리가 화성의 주민이다, 화성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유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우리 주변에 뭐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아마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